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의 황은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세상에, 어머머머. 네. 네, 제 거 했나 보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맞아 이걸 연결하면 쓸 수는 있어. 이거 아니 허리 그냥 트레이닝 스카프로 쓰고 싶다. 충분히 될 것 같아. 허리띠는 못해 짧아서 두 개를 연결해야 해. 저기 파는 그럼 여기를 연결해서 만들면 돼. 잘렸긴 하지만. 그 양말도 있네. 양말을 원하는 거지 벗어는 거 아니야? 네, 양말을 원하는 거. 양말 이걸로 만들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으면 묶으면 좋은데. 여기 두 개 있는데. 안 힘든 건 없죠. 그러니까 안 힘드는 일은 없는데 근데 워낙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정말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힘듦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좀 편견에 부딪혔을 때 편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조차도 야, 한복 가지고 되겠냐? 야 그걸 누가 사겠니? 안 될 거야. 야 왜 그렇게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래? 너 망하기 딱 좋아. 한복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런 좀 냉철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힘들었고 미술을 런칭하고 나서도 좀 야 저런 한복 누가 사 입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때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랬을 때 좀 진짜 안 될까? 하면서 저도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뭐
인정을 받았을 때인데 역시 최고의 순간은 BTS가 입었을 때 아니었을까요? 아 진짜 전화를 딱 받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진짜 못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 연고가 있냐, 뭐 직접 가서 만났냐, 뭐 빅히트에 뭐 아는 친척 있냐 이러는데 전혀 없고요. 그냥 갑자기 매장으로 전화가 와서 뭐 협찬이나 뭐 이런 한복을 구할 수 있냐, 그래서 뭐 누구신데 그러냐, BTS라고 했을 때 아까 진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복을 누가 입냐, 뭐 안 입을 거다, 뭐 이랬던 말이 그냥 싹 사라지고 야 끝났다. BTS가 이제 입는 한복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농담처럼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선택한 옷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패션이 됐다는 생각에 정말 감동적이었죠. 미는 게 있는데요. 한복으로 우주정복. 저는 약간 한복을 왜 한국 사람만 입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외국인도 당연히 입을 수 있다. 왜? 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바지나 재킷을 입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복을 그냥 개성이 있는 옷으로 입을 수 있고 근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 우주 먼 세계의 그런 외계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편견 없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복으로 우주 정복 하는 게 꿈입니다. 안죽도 계란인데 그 요리가 있잖아요, 2창. 그거 그때 단팥빵 말씀하시는 저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아, 뭐라고 했어요? 해준다 했어요. 아, 해준다 했지만 그 시간은 똑같이 했어요. 제품이 안 되나? 나오는 이쁘더라고요. 나 뭐 이래야지.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왜 아,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한복 만들고 있는 한복쟁이 황희슬입니다. 디자인 작업하고 있는 조윤정입니다. 네, 저는 이 세미나 전체적으로 다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뭐 장비라든지 모든 걸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SNS 워낙 또 인플루언서시기 때문에 거기 홍보할 때 필요한 내용이나 문구를 저희가 드릴 거고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띄워지는 구성이 있는가 하면 연산은 사라지고 그냥 PT 화면 전체로 그냥 대체해야 되는 이런 구성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몰입도라든지 좀 멘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표정도 막 왜냐면 200명이 넘어가면 대신 저희 지금 한국말 갔다가 오신 거고요. 아니 이제 가야 돼요. 아 인생 만나 뵙고 가려고. 편안하게 있다 걸리고. 아 그래? 원래 가면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어떻게 스승의 날 선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림 그려주시면 이거 선물로 2개 컵 보내드리고 네, 1인 기업을 넘어섰고 그거보다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특별한 요거 아니에요. 안 받아서. 네. 많이 레시피 가서 여름이라서 시원한 컬러 얼굴 이쪽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손점? 아니야, 세 글자였어요. 키 뭐였는데. 남자 그거였는데. 네네. 그 저고리. 기로에. 네, 그거를 보고 이거 사야겠다.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데 그걸 못 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걸 좀 찾아보다가 SNS 보고 처음 있어요. 가보였어요. 네. 한 도시를 특화해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주고요. 차림 누나라는 게 뭐, 인스타를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 그 계정 한 5.8만 명 되잖아요. 오 맞아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놓쳤을까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요. 딱 블로그에 유튜브. 탄할 때 나오는 그 감탄사처럼 우와 하고 이렇게 딱 한복을 보고 그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이나 일단 좀 편의성을 많이 보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하는데. 뭐 아까 고름 예시는 뭐 사실 뭐 전통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물론 저희는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이 폭이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얇아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묶이는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뭐 A부터 Z의 그 프로세스는 똑같거든요. 네. 누가 편하게 수련하시니까. 네네. 신소재 같은 거 많이 쓰시나요? 요즘에 이제 신소재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요즘에 업사이클링 소재를 좀 많이 네. 쓰고 있어요. 주장하면서 옷은 서양의 것을 입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 한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온 개념인데 1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6이니까 16년 차가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바로 하시고. 네, 바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쉼 없이 한 케이스예요. 한복을 원래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대학 동아리를 이제 만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만화 동아리에서 대동대 때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 진짜 좋아했던 만화가 궁이라는 만화였는데 그 궁에 나오는 한복이 진짜 예뻐 보였고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학교 축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한복을 입고 학교를 갔을 때 좀 부담스럽거나 친구들이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야 네가 입은 그 한복 진짜 예쁘다. 야 이거 네가 만든 거냐? 되게 참신하고 예뻐 이런 반응을 받아서 한복은 나에게 되게 예쁜 옷, 감동을 선물해주는 옷이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이제 한복 만들기에 빠졌어요. 자, 회의 자료를 다 모두 잘 작성하셨나요? 네, 아니라고 2주째 얘기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웃음으로 때우셔도 안 됩니다. 템플릿 복사하실 때 저번 주 거까지 같이 복사해서 넣어주셔야지 이거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복사 집어넣었어요. 제품 제작 상황 이거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넣는 거 아니고 지금 그냥 그거만 빼고 이번 주거 새로 넣느라고. 지워진 건 뭐 쓰면 되니까 다음에 이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복제해달라는 네. 얘기였고요. 그리고 현재 마고자 저고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마고자 저고리도 한 3, 4일이면 재봉이 끝나겠죠? 그럼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사이면 입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벚꽃이랑 이런 거 치운 건 봤어요. 선물도 치우신 걸 잡았어요. 앞에 것도 치웠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위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이거는 끝나고 뭐로 먹게요? 네, 좋습니다. 끝나고 반드시 오늘 중에는 마스크랑 줄은 해놨어요 이쪽에. 네, 저희는 이번 주에 한 개라도 나아지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선사항을 쓰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감수를 할 화요일부터 테니. 월요일 끝까지로 이렇게 마감을 치고 화요일 날 이렇게 지금 회의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의 그거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딱 좋습니다. 찍고 우리가- 그러면 30일 거부터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0일 거부터 아니 이제 돌아가는 이번 2월 주까지는 거까지. 했으니까 그냥 31일부터니까 6월 1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상황이 언제 발생됐나요? 다시 어떠신 게? 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허. 다시 그래서 찍어보니까 안 찍혀요? 이게 문제가 있군요. 파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건데 찾아보려고 했지만 잘 찾아지지 않아서 못 봤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항상 반복적으로 이날은 그럼 쉬어요? 하고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지. 대충만 알지 자세하게 모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설명을 듣자고 알려줄 테니까. 그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중에? 카페랑 캠핑 위복해서 하고요. 네. 난 이제 카페 안 쓰려 해서 제 이름은. 막 뭐 수백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생산할 때 뭐 50장 내외를 생산하고 그 텀 소진 기간이 어떤 거 긴 거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막 이렇게 판매되는 건 줄로 오해하는 거 아닐까? 되게 곤란하다는 듯이 전화 와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거는 그분이 아는 거니 뭐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막 미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기친 내용 전혀 없어요. 무슨 색이냐? 그냥 하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진? 대표님은 뭐 음식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철판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 볶아 먹는 거 이거 다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도 먹고 볶아 먹고 닭갈비도 먹고 볶아 먹고 곱창 먹고 볶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름 같은 거 약간 볶아 먹는 게 최고 맛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럼 대표님은 취미 같은 게 있어요? 취미요? 취미가 딱히는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는 이제 오락실 가서 펌프 하는 거 이제 좋아하는데 탐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안 가본 게 이렇게 큰 길이 있으면은 굳이 그 옆 조그마한 사람 안 가는 이런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숲도 있고 들도 있고 뭐 이런 데로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해요. 물론 차 타고 걸어서 안 다니고 걸어서는 안 돼요. 좁은 길은 뭐 어떻게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어야 돼. 이 영상을 볼 텐데 이거.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없던 세계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혼자 일하고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덕분에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반경도 넓어지고 저는 회사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20살 때 창업을 해서 저 혼자만 계속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나 분위기를 잘 몰라요. 뭐 드라마로나 봤고 뭐 이러지. 근데 남편은 조직에 있던 회사를 근무하던 환경에 있던 사람이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코멘트를 많이 줬고 실제 생각의 지향점이나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저랑 잘 맞아서 서로한테 복돋아주는 면이 많아서 좀 힘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길거리에서 이상한 춤을 춘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구나? 계속 하렴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훈짝을 맞춰주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싸울 일도 없고 결혼해서 연애 때부터 결혼 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도 사업을 하지 못했죠. 엄청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부모님이 이불 가게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그 미심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먹고 배운 거거든요. 또 그런 이제 만드는 피도 받았고 물려가지고 창업할 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 처음부터 잘했을 일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죠. 이런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품이 어떻다. 가격이 그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의 그 시각으로 보는 사회 물정을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고. 가족이 응원해줘도 되게 좋은데 도와주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창업을 하니까 학교에 가 있을 때 부모님이 가게를 봐주시고 전화 같은 거 대신 받아주셨다가 메모 남겨주시고 끝나고 전화 이런 식으로 처음 초반에는 반대를 하셨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는 후원을 해주셨고 당연히 대학 막 들어간 딸이 막 창업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죠. 왜 그런 걸 하냐 회사를 들어가지.
괜히 고생하면서 고생한다고. 그냥 부모님도 이불 가게를 하셨으니까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슬로건이요. 제가 인생 신조로 삼고 있는 두 개의 성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필규정, 하나는 진인사대천명. 그러니까 사필규정은 모든 일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낙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나 다른 사람 주변을 보면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기만 저렇게 대박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엄청 초라해지고 막 분노가 일고 막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막 노력이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되새겨보면 결국 내가 지금 당장은 잘 못됐을지라도 나중 가서는 결국 그 노력을 돌려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아닐 뿐이지. 그리고 정말 뭐 좀 꼼수로 짧은 시간에 뭔가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결국 나중 가서는 그걸 잃고 원래대로 자리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좀 마음을 잠아주는 말이라 생각해서 그 말을 좀 좋아하고 진인사 대천명도 같은 맥락으로 좋아해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은 뭔가 요행을 바라고 막 조금 일했는데 많이 벌고 이런 건 사실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정말 절실함을 가졌을 때 하늘도 도와줄 만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원하는 결과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그냥 저와 함께 해준 것만으로 고마워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괴팍하거든요. 제가 친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세계에 되게 몰두해 있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제 세계에 들어왔을 때 막 집중이 이렇게 좀 흐트러지거나 했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뭐라고 있는지 상관없이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날카롭게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는 또 그렇게 할 때 되게 미안한데 그런 저를 되게 또 이해해주고 붙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리슬이라는 이 배에 같이 타줘서 어쨌든 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복으로 우주정복 이런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혼자서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고 결국 이 뜻을 공감해줘서 이 친구들이 저랑 같이 해주는 거니까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고맙죠. 저에게 한복은 그냥 저 자체죠. 저의 삶이자 저의 삶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대상이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저는 밥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새끼 밥을 항상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한복은 저랑 항상 같이 있는 존재이고 그걸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게 저에게 이렇게 살로 붙어서 영양분이 되어주고 저를 자라게 해주잖아요. 그런 존재.
수도 있어요. 저라고 해서 막 영원히 일을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휴가를 누리고 어떤 뭐 와이키키 해변가에서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몰디브 뭐 칵테일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액티브한 일이 아닐지언정 뭔가 소소한 거라도 나만의 일을 뭔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좀 저는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해온 그 걸어온 거나 기록이나 만들었던 작품들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아카이브하면 이게 또 하나의 후배들이나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또 모티브나 영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 왜 뭐 채만식 문학관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작가들은 그 기록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저는 촬영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은근히 이게 좀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면서도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좀 영감이 되는 듯한 느낌? 왜냐면 저는 되게 기록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 기념관 얘기했던 것처럼요. 제가 책도 쓰고 뭔가 계속 이걸 자료를 남기는 이유는 결국 이 남긴 무언가의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고 그때 그 찰나의 나의 생각이 또 누군가에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무언가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못하는 여유거든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뭐 찍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참신하고 일생일대 이런 경험은 해보면 참 기록에 정말 많이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얘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서 뭔가 조언이라고 되게 힘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마.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너가 해보고 너가 느낀 거라면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특히나 가족들은 너를 정말 믿고 응원하고 끝까지 신뢰해줄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끝까지 꿈을 잃지 마.